자, 9장 에너지 밸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질수지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수지를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면 에너지 밸런스 식에 들어가는 용어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용어들을 우선 정의를 하고 배울 거고, 에너지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클로즈 시스템, 그리고 non flow 시스템, 오픈 시스템, 플로우 시스템, 그리고 서라운딩.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운 개와 외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성질, 그리고 extensive property, intensive property. intensive property는 세기 성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state, 상, heat하고 work은 열과 일,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동일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내부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 화학 시간에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엔탈피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그리고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상태 변수라 그러는데 상태에 따라서 뭔가 결정되는 거. 그리고 사이클리컬 프로세스, 순환 프로세스, 그리고 패스 펑션, 이거는 경로 함수라 그래요. 힛 캐패시터, 연용량,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스템을 선정을 하고, 이게 이제 클로즈 시스템인지 오픈 시스템인지, 혹은 물질 수지에서 많이 배운 스테디 스테이트인지 언스테디 스테이트인지, 그리고 비스템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위에 얘기한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 에너지의 유닛을 다른 유닛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의 정보를, 우리가 에너지 수치식을 다룰 때 정보를 테이블이나 테이블이나 차트나 이케이션에서 어떻게 빨리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9장에서 배우는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시간부터 다다음 시간에 이루는 내용인데, 이 제너럴 밸런스 이케이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제너럴 밸런스 이케이션을 어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 것인가, 그리고 제너럴 밸런스 이케이션을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 언스테디 스테이트, 이 시스템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풀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밸런스 이케이션은 학생들이 물질 수지식보다 되게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중간고사까지는 물질 수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이 1kg per sec로 들어오고 정상 상태일 때 1kg per sec로 나오고, 여기에는 총 처음에 5kg이 있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누적되는 게 없죠. 근데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이 어떠한 물 양동이에다가 물이 5kg이 있고 1초에 물이 1kg이 공급되고 1초에 물이 1kg이 빠져나온다,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물질 이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 이동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이 문이 닫혀져 있고, 근데 사람이나 물질의 이동이 없을 수는 있는데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 가지고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물질은 이동이 없어. 물질은 머티리얼은 이동이 없는데 열이라는 형태는 이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생들 특히 이 양론을 배울 때 학생들이 이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라는 게 어떠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딱 뭐 만지거나 혹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수지보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성하는 에너지 밸런스 시계,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시계를 구성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에너지 밸런스와 함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정보들, 그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지금 뭐에 집중을 할 거냐? 챕터 9장에서는 heat, 그러니까 열, 그 다음에 work, 그리고 일, 엔탈피, 엔탈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internal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걸로 이제 화학 반응이 없을 때 밸런스식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에너지 밸런스 식에서 그 에너지 밸런스를 우리 계산하는 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얘기해 봅시다. 시스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시스템 맞습니다. 물리학 시간이나 물질수지 식에서 배운 시스템이 맞고, 어떠한 시스템 바운더리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계산해야 되는, 다루어야 되는 가상의 물질이나 어떤 가상의 공간, 이걸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리고 서라운딩, 이거는 외계죠, 외계.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부분, 그림을 보면 이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바깥에 있는 부분. 그리고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구분해주는 서피스, 서피스고, 이게 이제 실제 어떠한 뭐 열교환기다 혹은 어떠한 뭐 장비다 그러면 실제로 리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표현한 서피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리지드 할 수도 있고 무브러블 할 수가 있다. 뭐 여러분들이 시스템, 서라운딩, 바운더리는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 시스템, 플로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오픈 시스템은 뭐냐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서라운딩으로부터 시스템에 물질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물질이 이동이 있는 경우, 그래서 매스가 이렇게 이동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hit을 나중에 Q라 그러고 work을 W라 그러는데 여기 hit과 work은 당연히 또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hit과 work은 exchange 된다. 그리고 closed system, 잠깐만요. closed system, non-flow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non-flow 시스템은 뭐냐? 말 그대로 물질의 이동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시스템 바운드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이 질량이 이동이 없는 시스템. 하지만 여기에 이제 Q나 W는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가능하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매스는 서라운딩으로부터 시스템 쪽으로 주고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이나
일은 에너지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통조림 있죠, 통조림. 연어 통조림 같은 거. 연어 통조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연어 통조림을 까지 않아요. 까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불을 가해주면,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Q가 열이라는 형태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열이라는 형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통조림을 만들 때 가공된 형태의 연어가 나중에 열을 가하고 나서 얘를 까버리면, 오픈을 하면 어떻게 나오죠? 익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조림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열이 가해져서 이 통조림의 어떤 상태가 변한 거죠. 그죠?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에 뚜껑을 달아놓고 물병에 그 이런 클로즈된 물병에 물을 조금만 이렇게 한 5% 이하만, 이 공간에 몇 퍼센트만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에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끓어가지고 물도 있는 반면에 여기 전기도 데워지죠. 그럼 이것도 물질의 이동은 없어. 하지만 Q, 에너지의 이동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오픈 시스템이다, 클로즈 시스템이다는 다분히 매스의 물질 수지 입장에서의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물질 수지 기준으로. 에너지 수지, 에너지의 이동 측면에서는 클로즈 시스템이든 오픈 시스템이든 다 시스템 내로 열이나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클로즈 시스템이다, 오픈 시스템, 혹은 플로우 시스템이다, non 플로우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은 물질 이동 기준이다. 물질 이동 기준. 물질 이동 기준에서 클로즈다, 오픈이다 얘기하는 거고, 클로즈다, 오픈이다 상관없이 에너지의 이동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프로퍼티는 성질이라 그러는데, 계산되거나 측정될 수 있는 시스템의 성질, 이거를 프로퍼티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레셔, 온도, 볼륨. 그래서 온도, 프레셔, 볼륨 이런 거를 그러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성질에 의해서 프레셔나 온도나 볼륨이나 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했죠. 물질 수지할 때 어큐뮬레이션이 제로인 상태, 혹은 플로우인과 플로우 아웃이 죄송합니다. 유입과 유출이 동일해 가지고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이 제로거나, 혹은 단위 시간당 어떠한 특성의 변화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냐면 dt분의 d something 이게 0이다.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t가, 혹은 매스나 뭐 이런 것들, 농도나, 그러면 이 something은 농도, 매스, 질량, 온도, 이런 측면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something의 변화가 0일 때, 이럴 때 정상 상태라 그런다. 자, 그러면 비정상 상태는 뭐냐? 정상 상태 아닌 거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대로, dt분의 d something이 이제는 0이 아니다. 자, 평형 상태라 그러죠. 평형 상태.
평형 상태는 어떠한 시스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평형 상태의 성질, 아까 성질은 뭐가 있다 그랬죠? 온도, 뭐 압력, 그리고 농도, 뭐 부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런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밸런스, 스테이트 오브 밸런스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말할 때 열적 평형,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미케니컬 혹은 페이즈 평형, 페이즈 변하지 않으면 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케미컬 평형, 케미컬리 화학적 평형,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 맞아요. 가스, 가스상, 리퀴드상, 솔리드상 이렇게.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스라고 하는 그 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공간 안에서 이 가스 몰레큘들이 기화돼서 가스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호모지니어스 할 때 거시적으로 균일하고 그 다음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픽스돼 있죠. 어느 정도 유니폼하다. 그래서 뭐 정의를 그렇게 어렵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이라는 거는 가스, 리퀴드, 솔리드다. 자,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애디어베틱 프로세스, 애디어베틱 프로세스, 애디어베틱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로 단열 공정, 단열 시스템. 단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Q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Q는 열이라는 얘기인데 시스템이 열을 주고받지 않아요. 서라운딩하고 열을 주고받지 않아. 이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에 있잖아요. 겨울에 보통 패딩을 입지. 겨울에 사람들이 겨울에 패딩을 입는단 말이야. 두꺼운 패딩을 입습니다. 근데 이 패딩을 입는 이유가 뭐지? 내 체온을 우리가 우리 몸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지.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여름에 패딩을 한번 입어보자. 여름에 패딩 입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게임 하다가 친구들하고 게임 하다가 막 술 먹고 게임 하다가 벌칙으로 여름에 패딩 입는 이런 거 해봤을 거야. 그럼 여름에 패딩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엄청나게 덥죠. 몸이 엄청나게 덥다는 얘기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패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어서 단열 역할을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해서 Q가 이 열이 몸으로부터 Q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고 대신에 체온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애디어베틱 프로세스 단열 공정이라는 거는 단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외부의 바깥으로 Q가 나가는 거를 막습니다. Q 이동이 0이야. 이동 0이니까 여기 온도는 변할 수가 있어. 특히나 perfectly insulation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단열이 된다 그러면 온도는 변하고 Q는 이동이 없다. 쉽게 말해서 열의 이동이 없다. 하지만 아이소서멀 시스템 이거는 등온 공정이라 그래요. 등온 공정, 등온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방 안에 처음에 여름에 방에 들어가면 방을 좀 잘 그릴게요. 여름에 방에 들어가면 온도가 막 28도 막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에어컨을 크지.
에어컨을 켜면 이게 이제 23도 수준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럼 23도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에어컨을 끄면 또 어떻게 돼? 이 온도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에어컨이라고 합시다. 에어컨을 다시 켜면 다시 23도를 맞추죠. 이 말은 이 23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어컨이라는 애가 이 방 시스템에 일을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등온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 그 프로세서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일이나 혹은 열의 형태로 열량의 이동은 Q는 이렇게 Q의 이동은 있을 수가 있다. 0이 아니다. 자, 그리고 아이소베릭 시스템은 뭐냐? 아까 온도가 일정한 거를 등온 시스템이라 그랬죠. 아이소베릭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등압, 압력이 일정한 프레셔가 컨스탄트한 프로세스를 그럽니다. 그리고 아이소크로닉 시스템은 볼륨이 변하지 않는, 아이소크로닉 시스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볼륨이 변하지 않는 시스템. 자, 그리고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상태 변수 혹은 포인트 펑션, 스테이트 펑션, 상태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상태 변수라는 거 뭐냐면 어떤 베리어블들이, 어떤 변수들이 그 히스토리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상태에만 집중되는 거. 상태에만 집중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인터널 에너지라든지 엔탈피라든지 위치 에너지라든지 이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를 상태 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1번 상태가 여기 있고 2번 상태가 여기 있을 때 어떠한 변수로 이렇게 진행이 돼도 하나는 1번 상태는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가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는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죠. 근데 이거 상태 변수 입장에서는 이 1번하고 2번의 상태만 중요하지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하지만 반대로 패스 베리어블, 경로 변수는 경로 함수라고도 하는데 그 경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들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 경로나 방법, 이거에 의해서 히스토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래서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를 갈 때 하나는 이렇게 갔고 하나는 이렇게 갔는데 이게 다른 거야. 대표적으로 열이나 일이나 이런 에너지 텀이 패스 베리어블이에요. 자, 스테이트 펑션 혹은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온도, 압력 이러한 성질을 인텐시브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인텐시브 베리어블, 세기 변수라 그러는데, 세기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기 변수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은 그 온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로로 변했다, 압력이 어떤 경로로 변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떠한 두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변화가 어떠한 경로로 어떤 패스로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처음하고 끝 상태만 중요한 거야. 하지만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hit하고 work은 패스 펑션입니다. 패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온도하고 압력 상황, 압력을 X축, 온도를 X축으로 했을 때 1번 스테이트하고 2번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번 스테이트는 예를 들어서 1번 스테이트에서 2번 스테이트로 변하는 데 있어서 A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고 B라는 거는 이렇게 갔고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첫 번째 상태 1번 상태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여기죠. 두 번째 상태에서는 여기야. 근데 이 템퍼러처하고 프레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했죠. 스테이트 베리어블. 그래서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첫 번째 상태하고 이 첫 번째 상태하고 두 번째 상태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A로 갔든지 B로 갔든지 돌아서 갔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동일한 거야 그냥.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루트로 1번에서 2번 상태로 간 상태하고 B라는 루트로 1번에서 2번 상태로 간 거하고 이렇게 간 루트로 1번에서 2번 상태로 간 상태는 아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이렇게 간 것들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잖아. 힛하고 웍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열과 일의 입장에서는 이 A 루트, B 루트,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C 루트라고 합시다. C 루트가 다릅니다. 달라. 아시겠죠? 이거는 좀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에너지의 유닛은 SI 유닛은 줄, 그리고 아메리칸 엔지니어링 시스템에서는 BTU, 피트 곱하기 파운드 포스,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씁니다. 여기 와트는 동력 당량이거든. 동력은 에너지 퍼 시간이야. 그래서 에너지 퍼 시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그 에너지의 단위가 나오고, 동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음식물 보면 뉴트리션 팩터, 그러니까 그 영양 정보를 보면 칼로리로 이렇게 쓰이는데 어딨니? 칼로리 이렇게 쓰이는데 이 칼로리가 실제로는 그 킬로칼로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양상에서 그냥 우리가 용어로 쓰는 칼로리랑 사이언티픽하게 킬로칼로리랑 약간 동일하게 쓰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책에서 공학적인 책에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뭐 다이어트 육 보면은 다 칼로리 하잖아. 실제로 그게 다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만약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2000칼로리라 그러면 2000칼로리는 1kcal, 그리고 1kcal는 1000칼, 이게 진짜 실제 칼로리지. 그리고 1칼로리는 4.184줄 혹은 4.2줄. 그리고 24시간은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시간에 35만 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에너지의 단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 앞쪽에 보면 단위 환산 표가 있을 텐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부피 당량, 질량 당량, 길이 당량 이런 거는 많이 했을 거고, 이제는 이제 에너지 수지를 배우면서
동력 당량하고 에너지에 대한 당량을 좀 변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력 당량, 이거는 표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 퍼 시간이야. 에너지 퍼 시간. 그래서 줄 퍼 시간, 혹은 BTU 퍼 세크, BTU 퍼 시간. 이거를 줄 퍼 세커를 킬로와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피트 파운드 포스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1와트는 1줄 퍼 세크. 그리고 그러면 1kW는 뭐가 되겠죠? 1000줄 퍼 세크. 그래서 이렇게 1kW는 1000줄 퍼 세크. 그리고 1BTU는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BTU하고 이 피트 파운드 포스 세크는 파운드 포스, 이거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778. 그러면 세크 붙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kW 하고 BTU per 세크의 관계식은 1.055. 1.055. 그리고 줄 퍼 세크하고 킬로와트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와트는 1줄 퍼 세크, 1kW는 1000줄 퍼 세크, 그리고 1BTU는 778 피트 파운드 포스, 그리고 1kW는 1055 BTU per 세크.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자, 더 중요한 거는 열 에너지 일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에 대한 변환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 검은색으로 쓸까요? 줄을 BTU, 그 다음에 줄을 칼로리, 그 다음에 BTU가 또 파운드 포스 피트, 이런 단위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이 정도만 알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줄하고 BTU의 관계가 여기 있네. 그래서 1BTU는 1055줄이다. 여기 줄하고 BTU의 관계, 이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1BTU는 778 피트 파운드 포스, 이거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그리고 칼로리하고 줄하고 보면 1칼로리는 4.2줄이죠. 1칼로리는 4.184줄. 이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이제 앞서서 배운 동력 당력으로 보면 1줄 per S가
1W라는 얘기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압력 당량. 압력은 뭐 여러분들 많이 했습니다. 1바. 1바는 1.013. 거의 1바나 1ATM이나 동일한데 1.013. 그리고 인치 HG로 계산을 하면 우선 PSA로 계산을 해봅시다. PSA는 1바 같은 경우는 1주 같은 경우는 14.7 PSA가 1ATM이죠. 어디 있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압력 같은 경우는 1ATM이 여기 있네. 이걸 보면 되겠네. 이걸 보면 되겠네요. PSA로 표현하면 14.7 PSA, 킬로파스칼은 101.3, 101.3. 그리고 ATM, 1ATM, 그리고 바로 표현하면 1.013 바. 그리고 인치 HG로 표현하면 29.92, 그리고 밀리미터 HG면 인치를 밀리미터로 표현하면 760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테이블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측면 에너지 수지를 할 때 이 테이블 되게 중요합니다.